사람들은 제가 만든 인형을 보고 쓸데없이 고퀄리티라고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쓸모를 가리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과연 나는 어떤 취미가 있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군청의 뒷골목을 걷다 보면요, 즐비한 술집과 고깃집들 사이에 혼자만 다른 질감의 한옥 건물 한 채가 눈에 띌 텐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그마한 정원과 툇마루가 있고 책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남해읍에서 요즘 제일 핫한 감성 카페일까요? 사실 이곳은 남해군이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만든 커뮤니티 공간 남해청년센터 바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청년센터 바라에서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공은지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팀장은 직책이고 안에서 하는 일은 문화기획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곳에 온 2년 동안 20여 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1,000명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니면 제가 되레 좋은 에너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데요. 이런 제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몇몇 방문객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하세요.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면 팀장님은 몇 급 공무원이세요? 이렇게 묻는데 일단 저는 공공을 위해 일하긴 하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서류 심사와 채용 면접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이고요. 안정적인 평생 직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일하는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득 제가 어떻게 바라의 팀장이 되었는지 2년 전 채용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실무 경력은 어떻게 쌓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지금 바로 실행해 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저는 20대 때 서울에 있는 문화공간 순도라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따로 입사 준비를 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취미 덕분에 그 회사를 입사할 수 있었어요. 제 전공은 첫 직장과는 상관없는 철학인데요. 저는 동기들이 철학책을 볼 때 영화를 봤습니다. 진짜 취미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같이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모임을 만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어서. 그렇게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취미는 문화기획 경력이 되어 제 첫 직장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후에도 계속된 취미생활은 저를 남해청년센터 팀장과 문화기획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저를 만든 수많은 취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들으면서 여러분도 과연 나는 어떤 취미가 있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냥 사진이 아니라 낡은 건물이나 후미진 구석에 들어가서 소외된 것들을 찍는 걸 좋아했어요. 이런 취미 덕분에 저는 남해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남해의 여의도 나이트클럽 아카이브 작업입니다. 여의도 나이트클럽은 한때는 극장이자 공연장이었고요. 이후 나이트클럽을 하다 폐업한 남해 지역의 최고의 유흥시설이었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독자들은 한때 이곳을 이용했던 국민들의 화려했던 과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창생 플랫폼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 또 다른 취미는 쓰레기 수집인데요. 말로만 들으면 진짜 이상한 취미 같죠? 그런데 사진으로 보면 어떠세요? 나름 매력이 있지 않나요? 남해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레 해양 쓰레기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새벽마다 바닷가 산책 겸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줍다 보니 예쁜 쓰레기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건 저만의 작고 소중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주변 분들도 제 취미를 의미 있게 봐주신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취미는 인형입니다.
정확하게는 인형 만들기인데요. 다른 분들은 좀 유치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덕분에 어린이 극단의 미술 감독으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만든 인형을 보고 쓸데없이 고퀄리티라고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쓸모를 가리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취미는 낙서입니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가 낙서나 그림으로 꽉 찬 친구들 한 명씩 있죠. 그게 바로 저였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생각과 글과 그림으로 끄적거리는 걸 즐겼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그림책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인데요. 주인공이 귀예요. 사실 제가 사람 귀에 좀 집착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제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극복하는 내용을 주인공 귀에 투영한 책입니다. 귀 이야기는 작년에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국제도서전에서 소개돼 사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다른 사람의 취미생활까지 궁금해졌는데요. 취미에 대한 탐구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또 청년센터 바라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남해의 오타쿠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청년들의 취미를 전시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좋은 게 아닌 그 깊이가 깊어야 하고요. 또 스스로 소위 말하는 오타쿠로 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나 오타쿠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 있으면 청년센터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년들의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이런 취미를 더 깊은 대화로 나누기를 또 원했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차담차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해 요가 강사, 사진가, 또 한국차의 진심인 청년들 지금까지 12명의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으로 다 담지 못한 청년들의 소식은 물대새 통신으로 전하는데요. 물대새 통신은 종이 신문이에요. 느리지만 천천히 전달된다는 점에서 남의 생활 방식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런 매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은 지금까지 2,000부 정도 발행됐고요. 남해뿐만 아니라 전국 소규모 서점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남해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 다양한 취미와 활동들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저는 한때 뭐 하나 특출난 것 없이 취미만 많은 저를 스스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 글을 읽고 많은 힘을 얻었는데요. 그는 디자이너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오. 사진작가는 물론 영화 감독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다. 노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청년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를 마법사나 요술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네, 이 글은 제2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천재 디자이너 브루노 무나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무엇 하나 특출난 거 없이 이것저것 좋아하던 제가 사실은 마법사나 요술쟁이라면 어떨까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취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많은 취미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해의 취미부자 공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취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취미가 뭐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곤란했던 적이 많아서 혹시 취미 찾는 법이 따로 있을지. 굉장히 어렵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취미가 많아진 편이어서 근데 일단은 남의 눈을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청년센터에서 재즈 음악을 들어보는 음감회가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